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영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은 10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플레이하면서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 이 10번 홀부터 18번 홀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플레이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0번 홀에 와 있는데요. 340m의 파4 홀이고요. 약간은 오르막성이기 때문에 조금 탄도를 좀 생각해서 공을 좀 띄워서 쳐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홀이긴 하지만 어쨌든 페어웨이 폭은 좀 넓은 홀이라 다행히 괜찮을 것 같아요. 좌측은 오비예요. 여러분, 좌측은 오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비 지역은 무조건 피해 주시고요. 우측은 해저드면서 약간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겨냥을 하면 언덕을 타고 이렇게 약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측을 공략 지점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지금 바람도 약간 훅성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대한 열리지만 않게, 열리지만 않게라는 뜻은 최대한 슬라이스가 나지 않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똑바로 내지는 약간은 드로우성 구질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웨이의 가운데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역시나 그 코스 자체가 오르막성 홀이다 보니까 탄도가 조금 안 나오면 이렇게 좀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 손해를 조금 본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두 번째 샷에서도 120m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숏아이언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지 말아야 할 곳과 보내고 싶은 부분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자, 그린 경사를 보니까 이런 핀 같은 경우는 지금 핀의 위치가 약간 연두색 쪽에 꽂혀 있잖아요. 보이시죠? 연두색 쪽에 꽂혀 있는데 오르막 퍼팅을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 하늘색 지점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되고, 즉 한 9시나 8시 이 정도 방향이겠죠? 나는 이번에 그럼 공격적으로 한번 평지성 라이로 버디를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핀 위치에 있는 색상이랑 똑같은 지점의 색상, 그쵸? 즉 연두색 지점이죠. 핀 방향 12시부터 3시까지 전체적으로 다 연두색 지점이거든요. 그쪽 지점을 공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만 봤을 때는요. 비록 공이 떨어져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번에는 한번 버디를 한번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오르막 퍼팅 말고 저는 이번에는 12시에서 3시 방향 요 지점을 다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그린 우측 끝 에이프론을 겨냥을 해서 똑바로 치면 바람을 타고 핀 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조금 과감하게 한 125m까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멈춰줬으면 좋겠는데요. 런이 조금 생겼네요. 색상만 봤을 때는 거의 평지성 라이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온 그린이 되고 나서 색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조금은 옅어지면서 약간 내리막성 경사가 있네요. 그래서 차라리 그 10번 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9시 방향이나 이쪽 10시 방향이나 8시 방향 그쪽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사실 0.06m 내리막은 거의 그냥 평지 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핀을 지나서부터가 내리막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색깔을 보니까. 그래서 거리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저는 최대한 11m를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안 들어가더라도 컨시드 작전. 좌측에 저는 한 3컵 정도만 보고요. 11m. 볼 스피드는 한 4.2 정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느낌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자,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와. 네. 우와. 볼 스피드가 정확히 4.2가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놀랐어요. 이게 사실 내리막 퍼팅은 사실 저희도 그냥 가까이 붙이겠다는 생각으로만 치다 보니까 그냥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는 편인데, 지금 저는 정말 가까이 붙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 제가 원하는 4.2 볼 스피드 정확히 11m에 방향이 딱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버디를 기록하게 되었네요. 제가 10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조금 생각보다는 페어웨이 폭이 좀 넓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하지만 오르막성 홀이다 보니까 드라이버 탄도가 안 나오게 되면 거리 손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10번 홀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티샷을 할 때 탄도를 조금만 띄워서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샷 지점도 그 그린 색깔을 보면 하늘색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역으로만 공략을 해주시면 충분히 오르막 퍼팅을 해서 버디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11번 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1번 홀에 와 있는데요. 11번 홀은 파5 홀이고요. 지금 보면 또 내리막성 홀이기도 하고요. 투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기회의 홀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티샷의 정확성이에요. 드라이버가 우선적으로 페어웨이나 러프에 안착이 되어야지만 투혼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질을 정하고 내가 어디를 피해야 되는지와 내가 어떻게 공략할지, 그거를 머릿속으로 일단 계속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 자체가 약간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홀이잖아요. 저한테는 정말 좋은 홀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드로우성 구질을 자신 있게 구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코스를 따라서 가는 그런 구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더 좋은 조건은 우측은 또 해저드예요. 저는 최대한 왼쪽 지역은 무조건 피할 거예요. 오비 지역은 피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른쪽 그 해저드 라인 끝 정도로 겨냥을 해놓고 아주 살짝 드로우성 구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드로우성 구질이 좀 많이 걸리게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적당히 드로우를, 헤드 페이스를, 그러니까 적당히라고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헤드 페이스로 조절을 하거든요. 저는 좀 심하게 드로우를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땐 좀 많이 덮어놓고 치는 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덮어놓고 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적당하게라고 하는 거는 헤드 이 페이스 양으로 조절을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살짝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드로우를 걸긴 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려서 아차 싶었거든요. 사실 만약에 대회였으면 저는 그 공략 지점을 해저드 바깥쪽으로 해놓고 쳤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더 긴장을 하고 그 긴장 압박감 속에서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한쪽은 버리고 쳐야 되는 샷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오른쪽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드로우를 걸 거기 때문에 저는 아예 더 오른쪽으로 더 겨냥을 하고 이렇게 공략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네. 자, 그 워낙 짧은 파5 홀이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리가 189m에 내리막이 9m, 그리고 약간은 뒷바람성도 있어요. 그래서 거리는 대략 175m 정도만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핀 공략할 때 우선적인 거 있죠. 그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 그 다음에 가장 보내고 싶은 곳. 가장 보내고 싶은 곳은 어쨌든 핀보단 좀 짧게 우측이에요.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은 지금 뭐 한 4, 5시 방향? 네, 그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왼쪽, 핀보단 좌측은 가면 내리막성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투퍼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글 찬스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핀보다는 약간 우측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아이언을 쳤을 때 볼을 가운데에 놓잖아요. 가운데 놓게 되면, 자, 헤드 모양을 보시게 되면, 자, 정상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요. 자, 왼발에 놓게 되면 헤드 페이스가 어때요? 약간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놓고 쳤을 때와 이렇게 놓고 쳤을 때
헤드 모양, 헤드 각도가 조금은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헤드 모양 바뀌는 각도에 따라서 탄도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6번을 잡았지만 그때 상황에 맞게 볼을 가운데 놓고 치는 게 아니라 오른발에다 놨다가 왼발에다 놨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일단 한번 쳐보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6번을 쳤는데 탄도가 거의 한 8번 아이언처럼 이렇게 떴고 러프에서 친 샷이긴 하지만 런도 많이 없었어요. 발사각이 16도가 나왔네요. 발사각이라는 거는 탄도죠. 즉 탄도가 16도가 나왔는데 제가 보통 그냥 6번을 볼을 그냥 가운데 놓고 정상적으로 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2도에서 13도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왼발 쪽에다 놓고 쳤기 때문에 16도, 즉 한 클럽 정도, 한 4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거리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 거리와 내 탄도와 런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신다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7m의 높이가 0.07. 자, 그러면 저는 그냥 8m 정도만 보고요. 8m를 한 3컵 정도만 될 것 같아요. 우측 3컵으로 8m. 일단 화면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좋은 뜻이죠. 네, 지금 볼 스피드가 4.0이 나왔는데 9m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는 펫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들어간 것 같아요. 나이스 이글이네요. 네, 어쨌든 그 홀 자체가 짧고 내리막도 있고 그런 아주 서비스 느낌이 나는 파5 홀이었잖아요. 하지만 폭이 굉장히 좁고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드라이버의 정확성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 그런 코스인데 드라이버 티샷만 좀 정확히 페어웨이든 러프든 공이 티샷만 좀 해저드나 오비 지역으로 가지 않고 잘 살아만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타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주 재밌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12번 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2번 홀에 와 있는데요. 12번 홀은 파3 홀이고 그리고 183m예요. 좀 길죠. 자, 하지만 내리막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핀의 위치를 보니까 핀보다 좀 짧으면 좀 퍼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핀보다 좀 지나가도록 샷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83m에 내리막이 11m. 뒷바람이 불 때를 가정을 했을 때 뒷바람일 때는 내리막을 다 빼고 그리고 뒷바람 부는 것도 다 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옆바람이잖아요. 지금은 십바람이고 이랬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을 다 빼는 게 아니라 반 정도만 183m에 내리막이 11m지만 한 6m 정도만 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3에 6m를 빼면 177m 정도가 되잖아요. 177m에 약간은 맞바람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차피 핀 뒤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180m를 다 보고 쳐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그린 약간 좌측을 겨냥을 해서 한번 똑바로 쳐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그 6번을 잡고 스윙을 했는데요. 정말 요만큼 뒷땅이 났어요. 요만큼 뒷땅이 나는 바람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핀보다 짧게 이렇게 온그린이 되었네요. 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어떻게 치는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볼에서부터 핀까지가 홀컵까지가 지금 13.2m인데요. 지금 보면 그 볼 있는 지점에서 출발할 때는 약간 오르막이에요. 언덕이 하나 보이죠? 좌측에 이렇게 능선이 하나 보이는 언덕이 하나 보이는데 그 언덕을 넘어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지형이에요. 자, 핀까지가 우리가 지금 13m고 지금 언덕 저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제일 가장 높은 부분 있잖아요. 가장 높은 부분까지가 지금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한 6m 정도가 돼요. 6m 지점이 가장 높은 지점인데 어쨌든 저 6m 지점까지는 오르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저는 13m를 다 봐야 할 것 같아요. 내리막은 없이.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쨌든 좌측에 한 클럽 정도를 겨냥을 해서 쳐볼 텐데요. 자, 13m면 볼 스피드가 대략 4.4는 넘어야겠죠. 네. 자,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볼 스피드가 4.5 정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몇이 나왔나 한번 볼게요. 지금 보셨다시피 볼 스피드가 4.4가 나왔네요. 뭐 12m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크게 지나가지 않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냥 13m를 다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뭐 이렇게 1m 안에 컨시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리감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내리막이네 라고 해서 살살 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언덕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은 필요하거든요. 너무 살살 치게 되면 이 언덕을 못 넘어가서 바로 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아찔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 언덕을 넘어서 다시 내가 여기에다 공을 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신다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다면 뭐 충분히 뭐 타수는 잃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12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사실 좀 짧지 않은 그런 긴 파3 홀이었어요. 뭐 내리막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큰 내리막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길었던 그런 홀이었는데 사실 핀의 위치로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핀 뒤로 넘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짝 뒷땅이 나는 바람에 핀보다 좀 짧게 이렇게 온그린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퍼팅 라인을 만났는데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서 상상을 잘 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파-세이브를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처음에 보내고 싶어 하는 위치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피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꼭 그 지점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 샷을 최대한 집중을 하고 그림을 잘 그려서 상상을 잘 해서 최대한 타수를 잃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기가 쌓이면은 스코어 줄이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최대한 안 한다는 느낌으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꼭 내가 파-세이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집중을 해서 꼭 파를 기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13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3번 홀에 와 있는데요. 좌측에는 또 해저드가 이렇게 계속 그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해저드예요. 자, 페어웨이까지 넘어가는 그 부분이 200m네요. 200m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200m를 지금 캐리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페어웨이까지 가려면 시원하게 한번 강하게 임팩을 해서 200m를 꼭 넘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200m가 안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해저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해저드에 빠지더라도 자신 있게 그냥 한번 마음 놓고 스윙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공략 지점은요. 저는 자, 우측 오비 지역까지 한번 돌려놓고요. 자연스럽게 드로우 내지는 또 훅성 구질을 가지고 공략을 할 텐데요. 자, 일단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딱 적당하게 이렇게 좀 드로우가 걸린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에 긴 길이를 가지고 있는 코스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거의 270m까지 가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거리가 꽤 많이 남았네요. 네. 자, 146m에 오르막이 3m. 자, 150m라고 가정을 하고요. 뒷바람이 살짝 불고 있어서 저는 한 145m 이렇게 계산을 하고
첫 번째로 제가 가서는 안 될 지역이 핀 뒤쪽. 네, 핀 뒤쪽은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장 좋은 지점은 핀보다 좀 짧게 약간 우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140m? 한 140m 정도만 공략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140m를 어차피 바람도 약간은 슬라이스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핀을 바로 보고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람이 조금만 더 불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생각보다 좀 세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네. 자, 제가 그 첫 번째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정해놓은 게 핀 뒤쪽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경사는 많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내리막이 그만큼 약하게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하게 치게 되면 그 경사가 어떻게 굴러갈지를 저희도 판단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오르막 퍼팅을 남겨놓고 좀 공격적으로 좀 강하게 스트로크를 하는 편인데 지금은 이 아이언샷이 조금 미스였어요. 네, 하지만 최대한 타수를 잃지 않고 한번 파로 잘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워낙에 그 내리막성 퍼팅을 잘 안 남기다 보니까 내리막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지금 4.1m에 내리막이 0.19m이잖아요. 자, 그러면 대략 0.2라고 보고요. 0.2에 한 50%. 자, 오르막은 2배를 곱해서 이렇게 해줬고 내리막은 2배가 아닌 그냥 50% 정도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4.16에 높이가 0.19 내리막이에요. 0.19가 어려우니까 0.2로 할게요. 0.2에 50%면 1, 즉 3m 정도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1에 3m를 빼면 약 1.1m. 정말 1.1m는 정말 툭 쳐야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자, 이 물결을 봐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약간 흘러내리는 것 같긴 한데 저 미니맵을 봤을 때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똑바로 1m. 정말 살짝 쳤는데요. 와, 제가 지금 살짝 당겼네요. 네, 살짝 당겨서 왼쪽으로 빠지긴 했는데 똑바로 경사가 맞았던 것 같아요. 이 물결은 약간 이렇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만큼 내리막이 좀 어렵다는 거. 네, 왜냐하면 내리막은 정말 살짝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판단이 잘 안 돼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두 번째 샷 아이언에서 핀 공략 미스였기 때문에 그래도 타수를 잃지 않은 거에 감사하고요. 이렇게 파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제가 13번 홀을 이렇게 플레이를 했는데요. 티샷이 페어웨이까지 건너가기 위해서는 거리가 200m가 필요해요. 초급자분들이라면 물론 백티에서 플레이를 하시진 않겠지만 시원하게 그냥 자신있게 한번 드라이버 샷을 해서 빠져서 그냥 해저드 티에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타자분들이시라면 좌측에 있는 해저드를 해저드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페어웨이 폭이 좀 넓었기 때문에 우측을 좀 겨냥을 해서 약간은 좀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페어웨이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 두 번째 샷 지점에서 공략을 할 때 약간은 실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피해야 되는 부분과 내가 보내고 싶은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차이를 둬서 공략을 해주신다면 최대한 오르막 퍼팅을 남겨두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14번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4번 홀에 와 있는데요. 자, 194m가 넘어가야지만 페어웨이에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홀이에요. 지금 페어웨이 좌측은 해저드로 이루어져 있고 우측은 오비. 저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그 벙커 보이시죠? 벙커를 보고요. 바람도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에 맡기는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저 바람을 잘 이용을 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구질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공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러면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벙커를 겨냥을 해서 뭐 똑바로 가든지 아니면 약간 페이드성 구질이든지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만 가라. 야! 오, 럭키. 자, 제가 지금 페이드로 구사를 했어요. 구사를 했는데, 바람 영향이, 자, 저는 지금 페이드로 이렇게 공략을 했는데, 이 밀어주는 바람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더 우측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로를 막고 언덕을 타고 다시 내려와서 다행히도 오비는 피했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해저드 바깥 지역까지도 공략을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구질과 바람을 이용을 해서 이 정도면 조금 더 내 공이 더 휘겠구나,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카트 도로 안쪽에 있는 러프와 카트 도로 바깥쪽에 있는 러프 차이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바깥쪽에 있는 러프는 자, 10%, 네, 10%를 더 해서 그렇게 거리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거리가요, 그 137m에 내리막이 3m가 있어서 그냥 대략 한 135m라고 생각을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135m인데 지금 카트 도로 바깥쪽에 있는 러프, 즉 저희가 말하는 헤비 러프에 들어와 있는데 10%를 더 해야겠죠. 러프에 놓고 플레이를 하더라도 10%를 더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35m에 13을 더하게 되면 148m. 제가 산수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네, 148m. 자, 8번을 확실하게 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카트 도로 안쪽에 있는, 코스 안쪽에 있는 러프와 카트 도로 바깥쪽에 있는 러프를 꼭 구분을 지어서 꼭 플레이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굉장히 티샷이 위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또 좋은 버디 기회가 왔네요. 뭐 경사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똑바로 한 3m를 쳐도 들어갈 것 같으니까. 네, 또 버디를 하나 기록했습니다. 14번 홀을 마무리했는데요. 14번 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라이버 티샷이 190m 이상은 나와줘야지만 그 페어웨이 안착이 될 수 있는 그런 홀이었고, 그래서 초급자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홀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상급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홀도 굉장히 좁고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코스인 것 같은데, 지금 14번 홀 같은 경우는 좌측에 그 해저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페이드성 구질로 공략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른쪽은 오비였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불어오는 그런 아주 강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드로우성 구질을 하게 되면 그 바람 때문에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람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렇게 바람을 이용하는 샷을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15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5번 홀에 와 있는데요. 지금 파4 홀인데 400m네요. 엄청 길어요. 전체적으로 뭔가 길고 굉장히 좀 좁고 상당히 어려운 코스예요. 지금 15번 홀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오비예요, 좌우측이. 게다가 또 그렇게 막 넓어 보이진 않은데 제 대회에서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의 대회였다면, 저는 지금 우측에, 지금 화면상에 잘 안 보이지만 저 미니맵에서는 벙커가 하나 있거든요, 우측에. 저 벙커를 겨냥을 해서 저는 확실하게,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 페어웨이든지 아니면 좌측 러프 지역일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최대한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확실하게 저는 지금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했는데요. 저의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저는 확실하게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우측으로 돌려놓고 나는 오른쪽으로 절대로 안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뒤에 최대한 공이 이렇게 돌아오게끔 확실하게 릴리스를 좀 빨리 해서 헤드페이스가 좀 빨리 닫혀 맞도록 이렇게 좀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페어웨이든지 혹은 페어웨이 좌측에 있는 러프 경계에 뭐 걸려 있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공략한 지점대로 공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드라이버 티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거리가 163m, 굉장히 좀 길게 남았는데, 자 163에 높이가 3.6, 한 166m 정도에다가 약간 맞바람이 좀 또 있죠. 그래서 저는 170m를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170m인데 이제 거기서 내가 가장 보내지 말아야 할 곳, 즉 핀보다 좌측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핀보단 약간 뒤로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175m를 핀보단 우측으로 약 1시나 2시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략 지점을요, 그린 우측 A프론까지 돌려놓고 똑바로 내지는 약간 드로우가 걸리도록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피해야 할 곳이 왼쪽이었는데요. 다행히도 그 경사 때문에 이렇게 다시 흘러서 핀 우측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지금 낮게 쳤어요. 왜냐면 지금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 경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175m였을 때 6번 아이언으로 충분히 띄워서 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런이 없고 바로 쓰는 그런 공략이 있겠지만, 저는 7번을 들고 약간 낮게 쳐서 좀 굴리는 방법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그린 전체가 핀보다 좌측이 굉장히 높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런이 없이 바로 섰다라고 치면은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린을 타고 그린 경사를 타고 이렇게 좀 낮은 지형으로 공이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공을 가운데 놓고 계속 일정하게 플레이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른발에도 한번 놓고 낮게도 쳐보고 왼발에 놓고 한번 띄워서도 쳐보고, 이런 공략법을 조금씩 한번 연습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핀 공략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내리막 퍼팅이 아닌 오르막 퍼팅을 남겨놨는데요. 이렇게 약간 훅라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르막 퍼팅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디 트라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거리는 7.8m에 높이가 0.09, 그러면 0.1이라고 그냥 계산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2m를 더해서 9.8m, 즉 대략 10m. 10m가 볼 스피드가 4.1이에요. 우측으로 한 4컵 정도 보고요. 자, 10m, 즉 4.1, 볼 스피드 4.1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경사가 생각보다 좀 많았네요. 그리고 지금 볼 스피드가 3.9가 나왔어요. 대략 9m 정도가 되는데 짧았기 때문에 경사가 좀 더 많이 탄 것 같아요. 버디는 기록 못했지만 이렇게 파는 안전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15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15번 홀은 좌우측이 다 오비예요. 그리고 게다가 또 400m라는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페어웨이 폭도 굉장히 좁고 어려운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홀이었는데, 최대한 이렇게 좁은 홀일수록 더 자신 있게 한 가지 구질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신다면 일단 티샷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비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신다면 최대한 타수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16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6번 홀에 와 있는데요. 파3 홀이에요. 파3 홀인데 207m예요. 저희는 한 4번 아이언 정도로 플레이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또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클럽을 드라이버로 바꿔 놓는 거예요. 바꿔 놓으신 다음에 손으로 누르면 티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실제 필드에서 쇼티를 이용해서 치는 것처럼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뒷땅 내지는 탑볼 이런 거 걱정 없이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만 가야 돼. 다행이다. 약간은 의도치 않게 조금 열려 맞았어요. 그래서 약간 바람도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었고 약간 열려 맞다 보니까 조금 우측으로 좀 많이 휘었는데 다행히 오비 선상 앞쪽에 공이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 파3홀 같은 경우는 온그린만 되자는 작전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온그린을 목적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약간 열려 맞다 보니까 조금 미스샷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거리가 24m이고요. 핀 뒤로는 약간은 오르막 경사가 있긴 한데 저는 마음속으로는 한 22m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할 거예요. 자, 22m. 네, 22m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보면 와. 자, 정말 마치 이렇게 짠 것처럼 네, 정말 리얼이에요. 저는 22m를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러프에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런이 조금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홀컵을 맞지 않고 좀 굴러갔다라고 했을 땐 저도 조금 위험한 팟펫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러프에서 이렇게 어프로치라든지 샷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런이 생긴다는 거를 조금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시면은 훨씬 좋은 공략법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16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파3 홀인데 굉장히 좀 길죠. 필드 가서는 우리가 쇼티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공을 띄워놓고 좀 편안하게 치잖아요. 스크린 골프도 마찬가지로 클럽 선택만 드라이버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티에 똑같이 올려놓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꼭 긴 파3 홀에서는 이렇게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이제 17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7번 홀에 와 있는데요. 파5 홀인데 이렇게 짧은 그런 서비스 느낌의 파5 홀이고요.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홀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스 따라서 약간 페이드성 구질로 공략을 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벌써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만큼 구질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거의 도로, 카트 도로를 겨냥을 해서 저는 약간 페이드 구질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름대로 조금 강하게 임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세게 맞지는 않았어요. 역시나 뭔가 함정이 있었네요. 오르막이 굉장히 심한.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롱아이언으로는 공략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르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틸리티 클럽으로 탄도를 조금 더 띄워서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핀의 위치가 지금 빨간색 그 라인 경계에 딱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핀 뒤로 지나가게 되면 또 굉장히 또 심한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지금 파5 홀이고 이게 투혼 공략이잖아요. 그래서 투 퍼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홀에서는 제가 그냥 그린을 직접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핀을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안 돼. 네, 지금 제 시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헤드를 살짝 오픈을 하고, 자, 유틸리티 클럽이긴 하지만 헤드를 아주 살짝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한 뒤에 탄도를 좀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을 하고
이렇게 스윙을 했는데 약간 좀 깎여 맞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우측으로 많이 밀렸는데, 하지만 오비가 날 정도는 아니었고요. 다행스럽게 러프에 좀 걸려 있네요. 그 공에서부터 핀까지는 내리막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핀을 뒤로 지나치게 되면서부터 내리막이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20m를 좀 띄워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우측에서 좌측으로 좀 경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핀보단 우측으로 좀 에이밍을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셋업을 해서 어프로치를 하게 된다면, 지금 띄워야 될 때는 이렇게 완전히 그냥 힘을 빼고요. 그냥 그립 끝을 이렇게 그냥 놔보세요. 한번 헤드를 그냥 툭 놓는다는 느낌으로 놓으면 헤드 모양 생긴 대로 이렇게 놔질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 해주실 거는 요 밑에 엣지 부분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그냥 방향 설정만 잘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놔두면은 공이 우측으로 약간 밀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손잡이에 따라서 내가 이 위치로 가서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굉장히 높은 탄도로 띄웠고, 다행히 런은 발생이 안 됐어요. 안전하게 뭐 들어가주면 더 좋고, 최대한 지키는 전략으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그린에서는 최대한요, 우리가 컨시드가 지금 1m잖아요. 컨시드가 1m이기 때문에 내가 저 1m 안에 딱 넣겠다라는 느낌만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저는 붙이는 작전이기 때문에 우측을 조금 보고요. 1.5m.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주면 더 좋고요. 네. 근데 지금 저도 1.5m를 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스트로크가 된 것 같아서, 만약에 홀컵을 안 맞았다라고 하면은 내리막을 타고 어디까지 내려갔을지 저도 좀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퍼팅할 때는 최대한 오르막 퍼팅을 남겨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버디를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17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좀 쉽게 플레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두 번째 샷 지점에서 오르막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두 번째 샷 지점에서 제가 좀 탄도를 좀 생각해서 좀 높게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미스샷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17번 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핀보단 아래쪽, 즉 오르막 퍼팅을 최대한 남겨놔야 되거든요.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예요. 어프로치도 핀 뒤에서 내리막 어프로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핀 앞쪽에서, 즉 그린 앞쪽에서 오르막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욕심보다는 최대한 안전하게 오르막을 계속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이제 18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8번 홀에 와 있는데요. 마지막 홀인데 405m이고요. 그리고 페어웨이 폭도 좁아요. 굉장히 좁은 편이고, 자, 게다가 또 맞바람성까지, 네, 정말 최악의 조건은 다 갖춰졌는데, 자, 지금 보면 이 코스를 딱 보는 순간 좌측에는 나무들과 그리고 지금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페이드샷 공략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해저드 거의 끝 지역까지 이렇게 IP를 설정을 해 놓고요. 저는 확실하게 또 드로우성 구질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다행이네요. 네. 사실 저도 지금 치면서 조금은 불안했기 때문에, 저도 불안해서 마지막 순간에 저도 모르게 손목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예쁜 드로우로 공략이 잘 된 것 같고요. 자, 지금 핀의 위치를 보니까요,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가장 보내고 싶은 곳 두 가지 이렇게 골라봤는데,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 퍼팅을 할 때 이 능선을 또 하나 넘어서 또 내리막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경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지점만은 피하면서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보내고자 하는 위치는 자, 지금 딱 요 지점이에요. 딱 요 지점인데, 자, 저 지점을 보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렇게 놓고 똑바로 쳐야 되겠지만, 사실 똑바로 치다가 약간 덮어 맞으면 또 왼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하는 공략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그린 우측에 보이는 A프론을 겨냥을 해놓고요. 아주 살짝 약간은 드로우 내지는 그냥 똑바로 가더라도 어차피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드로우성 구질을 만들어 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145m에 맞바람이 7m, 그러면 저는 한 155m 정도만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딱 원하는 대로 드로우가 정말 예쁘게 걸려줬는데요. 이제 서야 돼요. 네, 완벽하게 두 번째 샷이 딱 제가 원하는 지점으로 딱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제가 그 플레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저렇게 말은 저렇게 해도 어떻게 저렇게 보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도 그만큼 수많은 정말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습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시고 정말 연습을 좀 꾸준하게 이렇게 구질을 드로우 내지는 뭐 페이드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날까지 연습만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G2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똑바로 3m 정도가 남았는데, 자, 이거 마지막 홀도 버디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홀까지 이렇게 버디로 마무리 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코스에서 지금 버디를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글도 한 것 같고 타수가 좋네요. 네, 제가 18번 홀을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18번 홀 같은 경우는 좌측의 나무들과 라이트 때문에 그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드로우성으로 공략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 코스에 맞게 어떤 좌측에 뭔가 장애물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드로우로 공략을 하는 방법으로 치고, 또 우측에 또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또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해서 치는 이런 공략법이 되면 정말 훌륭한 그런 샷이 나올 거거든요. 충분히 뭐 이런 어려운 코스에서도 페어웨이 공략이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그 마지막 홀까지 18번 홀도 드라이버의 정확성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 그런 코스였어요. 드라이버와 티샷만 일단 안정감 있게 좀 이루어진다면 뭐 두 번째 샷이나 뭐 퍼팅이나 그린 난이도 같은 경우는 내가 피하고 싶은 부분, 그런 위치만 좀 피해 주신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내가 오르막 퍼팅만 남겨놓는다면 뭐 그렇게 크게 뭐 타수를 잃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핀의 위치를 보고 어느 위치로 공략을 할지, 또 혹은 어느 위치를 피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코스 공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경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